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물갈이 얘기 나오고 그럽니다. 인적 쇄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매번 총선 때마다 절반가량 인적 쇄신했지만 우리 정치 뭐가 달라지느냐, 인적 쇄신이 또 모든 걸 다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86그룹 퇴진론, 이런 게 정치권의 쟁점이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최연소 의원 당선, 그리고 또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 등등 86그룹 정치인 대표주자였던 김민석 전 의원이 한 오랫동안 저희들 이 시야에서 좀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년 총선에 도전해보겠다 출마를 선언해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좀 직접 모셨습니다. 김민석 전 의원을 함께 만나죠. 김민석 씨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으로 중국 칭화대학교 로스쿨에서 중국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럿거스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전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학년 의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1990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33살이던 1996년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출마해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00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지도자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현재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포용 국가비전위원장과 일본 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전 의원 오래간만에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김민석 그러면 잘 모르죠? 인터넷에서 김민석 치면 워낙 유명한 김민석이 많아가지고 가수, 탤런트 그래가지고 한 5번째나 6번째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리고 네. 실제 주변에 20, 30대 젊은 층 만나면 예, 그렇죠. 모르지 않나요? 다니다 보면 30대 말쯤부터는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해서 40대, 50대 가면 비교적 많이 알아보시는데 20대는 당연히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 착하게 잘 살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겠구나. 아니 40대, 50대에서는 어찌 보면 정말 신화적인 과거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이제 서울대 학생회장 저희가 전두환 때잖아요. 그 85년. 그게 이제 85년이기 때문에 제가 20살 때 그때부터 이제 신문에 이름이 나기 시작해서 꽤 오래 그렇게 알려졌었기 때문에 학생회장 하면서 그때 전국 학생 거기 또 의장했고 그죠? 비슷한 연배나 좀 위에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는데 활동을 이렇게 뉴스에 이름 나오는 활동을 안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죠. 학생회장 거치고 선거 출마도 일찍 했죠? 네, 사실은 92년도에 28에 처음 나와서 그때 이제 나홍배 당시 전 부총리하고 해서 한 200표 차이로 떨어지면서 좀 이제 알려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96년 당선, 2000년에 두 번 다 최연소로 당선이 되고 2002년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최연소로 나갔다가 떨어진 게 38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2002년 서울시장 후보까지는 기억들 많이 하는데 네. 그 벌써 지금
7년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내년이 선거기 때문에 아니, 내년 기점으로 따지면 뭐 했어요? 18년이죠, 그동안에? 18년. 근데 저도요, 언제 이렇게 18년이 지나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저것 했는데, 돌이켜서 보면, 이제 공부를 계속 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이제 공부를 계속 했고,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중국 칭화대학 로스쿨. 케네디 스쿨은 이제 첫 국회의원 하기 전에 떨어졌을 때 한 거고요. 어떻게 매번 전셋집을 털어가지고 공부하러 가고 그랬는데, 칭화대하고 이제 미국 가서 변호사 공부한 거는 이제 정치 쉴 때 그때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하고 한국 와서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하고요. 시민단체를 또 몇 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복귀를 한 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대선 1년 전쯤 2016년? 네. 좀 되죠. 그러니까 2002로부터 2016까지는 정당 생활로는 완전 공백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죠? 네. 이제 이쯤에서 우리 40, 50대 이상 분들은 또 아시니까 얘기합시다, 우리. 네. 2002년에 그 후 노무현 대통령 탄생하고 네, 후보 단일화 뭐 이럴 때 정치권에서 더 잘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건 뭐 모르죠. 가정은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네. 그 노무현 진영의 분이었으니까 과거 그 민주 진영이었으니까. 네. 원래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가 6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붙었다가 떨어지고 원래는 정치권을 상당히 떠나서 이제 북한에 해외 유학 보내는 국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분간 정치를 안 하고. 그랬다가 그때 맞아요. 서울시장 선거 나가면서 국회의원 사퇴하고 나갔었죠. 사퇴를 했죠. 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노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지금 이제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께서 기획본부장을 하셨는데 저한테 부본부장을 맡아서 같이 해보자고 그때 그러셨을 때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당분간 정치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뭐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서 쭉 했으면 잘 나갔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정치권에 있었을 그랬겠죠. 수 있죠. 예. 지금 한 5선 6선은 돼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일찌감치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죠. 이제 그러다가 아무튼 그러면 잠깐 정치에서 발을 떼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네.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죠. 조금 아주 쉬운 말로 미운 털이 박힌 게 좀 있었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박혔죠.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백해봐요. 어떤 미운 털이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원래는 대선에 참여를 안 하다가 대선이 그때 이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정몽준 후보가 있는 게임이었는데 이회창 후보가 다 될 것 같은 상황이 답답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한다고 저는 이제 민주당 소속인데 그 작업을 하고 당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정몽준 캠프에 가서 단일화 작업을 했고 결과는 되긴 했지만 막판에 이제 지지철회라는 파동이 있어서 그 단일화까지 됐는데 네, 그 지지철회라는 전혀 예상 못했던 파동이 있어서 대선 전날인가 정몽준 그 쪽에서 철회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욕도 직사게 먹고 그때로부터 이제 김민석의 정치가 사실상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후과 비판 늘 저를 짓눌렀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10여 년이 지난 거고요.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제가 종합상황본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전 1년 전에 어떻게 복귀를 한 거냐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거 하잖아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는데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없어질 뻔했었어요. 한번 안철수 김한길 통합 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정연이라고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싫어해서 아예 그걸 폐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이름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정치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랑 가까운 분들이 이 이름을
전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존했다가 필요할 때가 올 거다라고 해서 그때 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름을 보존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세 분한테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야권의 원로인 권노갑, 정세균, 또 김원기 세 분한테 말씀을 드렸네요. 이게 나중에 분명히 민주당 지금 폐기하지만 이름을 쓸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이라는 형식으로 복귀시킨 것이 1년 전이에요. 2016년 대선 1년 전. 그래서 그 통합을 통해서 복귀를 했고요. 네. 당시 추미애 대표가 대표였는데 제가 특보단장을 맡다가 기억납니다, 이제. 그랬다가 이제 대선 때 종합상황본부장이라는 게 이제 여러 본부장 중에 실무를 총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을 치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대선이 끝나고 2002년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음의 빚 이런 것을 이제 그냥 제 나름으로는 갚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는 마음의 빚을 좀 내려놨다 이제 이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최근에 그 김민석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서 하나만 당직을 말씀드리면 맡았지만 언론 보도가 잘 안 되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대선을 치르고 직후에 맡은 게 요새 이제 저 유명한 양정철 원장이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장을 그러니까요. 대선 직후에 제가 맡아서 양정철 원장 올 때까지 2년 임기를 마친 거죠. 그렇게 하고 연구원장을 내려놓고 좀 쉬다가 이제 다시 당에서 맡게 된 게 일본 문제가 생기고 일본 경제 침략 최재성 대책 의원이 특위. 맡고 있는 그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고 다시 포용국가위원회라는 것을 맡아서 현재로서는 비전위원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 두 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그 내년 총선에 영등포 을 지역에 도전해 보겠다. 네.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이 또 결혼을 했다. 네. 이게 또 약간 화제가 된 기사였고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그 화제입니다. 네. 결혼, 내년 총선 도전. 결혼은 제가 지금 이제 이혼한 지가 꽤 됐죠? 몇 해 동안 혼자 있었어요. 제가 지금 KBS에서도 방송을 하는데 뭐 전에 저희 애 엄마가 여기 또 KBS 식구기도 했는데 알만한 사람도 아니까요. 네, 터놓고 뭐 얘기 되죠. 서로 친구처럼 지금 또 지내고 있고. 근데 정치적으로 제가 이제 어려웠고 뭐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뭐 모든 면에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어렵기도 했고 꼭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러니까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을 동등하게 또는 더 짊어지게 되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이제 자유로운 선택을 했고 또 저 존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지낸 지가 몇 년 됐는데 올해 이제 하여간 마음 먹고 이제 결혼을 며칠 전에 했어요. 근데 하여간 어떻게 그것도 좀 알려줘서 한편 민망, 한편 또 죄송, 한편 감사 그렇게 며칠 전에 잘 치렀습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고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 도전. 네, 내년 총선. 96년 그 이전 92년부터 도전했던 것이 영등포 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인연이 이제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될 때부터 이제 영등포의 아들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에서 그렇게들 오래된 분들이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뭐 산 것도 있지만 좀 특별한 것은 제가 대학생활 할 때부터 그 박종철 사건 아시잖아요. 이제 박종철 이제는 군이라고 하기도 사실 이제 같이 우리가 살았으면 나이가 다 됐을 테니까 같은 서클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그런 공간 제가 자취하고 하던 것이 영등포 신길동에 있었어요. 이제 그게 벌써 20대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뭐 30-40년 되는 인연인데 거기서 출마를 계속 했죠. 출마를 하고 낙선도 하고 당선도 되고 또 계속 살았고. 근데 이제 당에 복귀를 하고 다른 지역에 출마를 권하거나 조금 비교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당선이 쉽달까? 뭐 이런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묘하게 잘 내키지 않고 저같이 오래 쉰 사람은
또 중간에 허물이 있고 또 저의 오류로 해서 또 한번 넘어져 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시작했던 곳에서 그리고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공법이죠 그게.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결국은 다시 정치를 한다면 영등포을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왔고 그래 자연스럽게 다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지금 지금 계시죠. 그럼 이제 경선해야 되네. 경선해야죠. 근데 뭐 지금 이제 정당 우리 당에서 다 모든 지역에서 현역들이 계신 곳에서 경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고 아니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이제 우리 또 친 의원님은 저보다 한 10년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그런 경선을 멋지게 하면 그럼요. 서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쨌든 정치 그것도 이제 현역 국회의원직을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어떤 배경 이건 뭡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험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욕을 글쎄 먹을 수 있는 한도를 상상할 수 있는 한도만큼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또 엄청 이른바 잘 나갔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도 많이 들었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제가 해줘야죠. 네. 너무 욕먹은 얘기만 해서. 그러니까 맞죠. 사실은 왜냐하면 38의 서울시장을 제가 지금 어떻게 그때 나갔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헌법상 가능한 가장 높은 도전을 한 거잖아요. 40 이전에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천당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할까 이런 경우에 게다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참 정말 김민정이 끝났다 이런 평가를 받는 시기를 오래 겪은 사람이 다시 뭔가 대중 앞에 서거나 마이크를 잡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그랬겠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고 저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덜어내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공적으로 기여하고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죠. 하지만 근데 최근 한 1, 2년간 이렇게 저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현장이나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거나 또 대화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여전히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 이제 한번 다시 해봐라라는 말씀도 많이 듣는 것이 사실이고요. 기대감도 좀 생기고. 네, 그런 건 사실이고 일단 저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건 본인 같은데요. 저 자신이 이제는 다시 좀 용기를 내서 그 사이에 또 준비하고 생각하고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솔직히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선택을 받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 거죠. 나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 준비도 됐고 이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그게 무슨 거창한 무슨 다른 공부를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국회의원을 따지고 보면은 30대 했으니까 국회의원을 그리고 그때 좀 제 말씀으로 드리긴 죄송하지만 비교적 평가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정평가를 하면 6년 내내 그러니까 상임 1등으로서 거의 전 국회의원 중에 1등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한 편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달리던 때고 그렇죠. 지금은 또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철이 조금 들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빨리 달리는 정치를 했다면 이제는 좀 바르게 가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그 철든 정치는 뭐예요? 핵심이. 글쎄요. 저는 그 참 표현이 웃기네요. 철든 정치.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요새 촛불 집회에서 어떻게 이제 한번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봐요. 야, 광장에서 엄청나게 제가 욕을 먹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광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변화를 느끼고 하는데 결국은 제 개인적으로 제일 생각하는 것은 지난 18년 동안에 뭐 인간적으로 또 뭐 실존적으로 철학적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사람이 참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조금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정치로 생각하면 국민 무서운 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결국은 이게 하늘과 국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진보적으로 가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나이는 들었지만 오히려 정치를 하기 전인 운동을 하던 시절보다는 정치를 하면서 조금 더 타협이 많이 됐다면 지금은 원칙을 조금 더 중시하게 된 것 같고요. 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뜻이 뭔가 이런 거를 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그 점이 좀 변한 거 아닌가 싶고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국민과 하늘을 무서워하는 원칙에 충실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사이에 굳이 따지자면 이게 내가 옛날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선택의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명분 없는 선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원칙이나 이런 대의나 좀 길게 보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쪽으로 좀 변해 있는 자신을 봤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한 거의 20년 만에 지금 막 도전하는데 뭐 하나의 화두로 386 퇴진론이 나와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좀 웃기죠, 약간 또. 참 제가 지금 나 이렇게 거꾸로 가지. 제가 처음 국회의원 할 때는 저희 동료들이 이제 하지도 않을 때고 다 뭐 정말 보좌진이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였는데 혼자 있어서 외로웠는데. 이제 오래 쉬다가 다시 이제 막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라 이런 소리도 하고 하니까 이게 참 묘한데. 왜냐면 2000년 선거 때 제가 그때 당의 이제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집권하시고 나서 현직 대통령일 때 총재 비서실장이어서 공천 작업을 좀 하고 386 이른바 영입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뭐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이런 분들이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이제 중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른바 퇴진론의 대상처럼 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4선 5선급, 3, 4, 5선급. 그죠? 네. 근데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양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 책임 있는 위치에 됐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편 일리가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386 용태론이 좀 애매한 게 굳이 가령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세대로 따지면 386이잖아요. 대학은 동기잖아요. 그렇죠, 저 동기죠. 뭐 나경원, 조국, 원희룡 다 동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보수당 이름이 지금 새로운 보수당인가요? 창당 준비위원장은 하태경 의원도 사실 386이잖아요. 좀 밑에죠. 하나미 아래죠. 그리고 지금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번에 이제 유치원 3법 이런 거 애써서 상당히 박수도 받았던 박용진 의원도 386이잖아요. 거긴 또 조금 아래지만 많이 밑에죠. 많이 밑은 아니죠. 하여간 다른 예를 들어 다른 386이라고 해보면 개별화시켜서 평가를 해보면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물론이죠. 다를 건데 지금 따지고 보면 386 용태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마 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학생운동 출신의 대표적인 이제 몇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로 좁혀서 얘기하면 그렇죠. 한편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도 다르고 나이가 더 많거나 선수가 더 많은 사람부터 보통 나가는 게 이렇게 세상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건물로 따지면 1, 2, 3, 4층, 5층 건물 중에 5층부터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5층 얘기하고 4층부터 빠져라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점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고 거기다가 잘못하면 정치적 의도까지 담기면 나쁜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층, 4층 표현했는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70년대 학번, 지금 60대, 50년대생 뭐 선수가 더 높거나 이분들이 우선 근데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제가 표현컨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기면요 386, 586 의원들보다 이분들이 더 많아요. 수적으로. 근데 저는 좀 다른 50년대생, 60대, 70년대 학번이 더 많아요. 네네. 전 좀 다른 생각을 해보는데 그 세대 교체 가령 그런 프레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 군부가 쿠데타 할 때 50대 초반이죠. 그 소위 구정치인이라고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과연 진보적인 얘기인가? 또 양김 물러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도 세대로 구분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DJ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들이 DJ보다 더 시대에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세대 프레임도 일면 맞지만 그 개별적으로 따질 때 어떤 분들은 아니 미국의 저기 누구죠? 그 70대 대통령이었던 민주당 후보가 뭐 젊은 사람보다 더 진보적인 그 하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샌더스. 네. 그런 사람을 나이로 야 너 시대에 안 맞는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령 그런 문제 아닌가. 예. 어쨌든 김민석 전 의원이 돌파해야 할 몇 장벽 중에 하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미. 그렇죠.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저는 그 피해 갔으면 좋겠고요. 18년 쉬었으니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재선하고 그만한 거죠. 18년을 쉰 건데 갑자기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옛날에 농담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예 나이가 드셨다는 얘기하면 내 감옥에 있던 세월은 빼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적지 않아 18년은 빼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논리도 좋은 논리입니다. 그걸로 한번 이 허들을 넘어보시기를. 아니 뭐 그냥 하여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가야죠. 뭐. 그럼요. 결국 국민 하늘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8년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국민과 하늘을 무서워하는 것이 참된 원칙적 정치다라는 새로운 각성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선 김민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